안녕하세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썰맘을 시청하는 주부님들과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며 육아를 한다는 게 무척 힘든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우리 부부에게 주는 행복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요즘은 애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오말거리는 소리를 듣는 맛에 살고 있죠. 사실 저희 부부가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남들에겐 평범할지도 모를 일상이 저희 부부에게는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저는 사회생활을 작은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제 이상형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거라곤 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상하고 따뜻한 그 남자는 어느새 제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고 우린 연인으로 또 부부로 발전했어요. 제가 처음 남편 집에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인사를 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남편의 부모님을 뵈니 왜 남편이 따뜻한 성격을 가졌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어머님은 처음 본 제 손을 잡아주며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은희 씨라고 했죠? 동철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아가씨일까 무척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어머니.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유,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동철이 여자친구가 되어주었는데 당연히 환영해야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도 아버님도 두 분 모두 정말 따뜻하고 살가운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된다면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하나 있었는데요. 일찍이 사업에 눈을 떠서 자주 성과를 한 뒤 가정을 꾸리며 살고 계시다더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손윗동소가 있는 셈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게 형님을 아주버님에게 소개시켜준 게 바로 남편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형님은 남편과 같은 대학원을 다녔던 동기였대요. 그런데 우연히 형과 함께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원래 친구 사이였던 형님과 남편은 무척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쨌든 제 입장에선 시댁에 형님이 있다는 사실에 약간 긴장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형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드디어 우리 도련님이 장가를 다 가네요. 내가 여자한테 관심 없는 우리 도련님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아무튼 이 집의 며느리라곤 저 혼자밖에 없어서 엄청 쓸쓸했었는데 정말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은 내가 드려야죠. 이제야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이제 며느리들끼리 재밌게 지내봐요? 예비 형님은 마치 배우 같은 예쁜 외모에다가 고상함까지 겸비하셨어요. 예비 아주버님의 사업을 승승장구하게 만든 장본인도 바로 예비 형님이라는 말도 들었죠. 원래 대학원에서 인정받았던 재원이시라는데 그런 티는 하나도 내지 않는 아주 겸손하고 상냥한 분이셨어요. 저는 따뜻한 시댁 식구들의 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했고 정말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형님네와 저희 신혼집 그리고 시댁까지 서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얼굴 볼 기회도 많았죠. 제 친구들은 시댁과 형님이 가깝게 살면 불편하기만 하지 뭐가 좋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저는 정말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에게서 사랑과 정을 듬뿍 받아서 너무 좋았고 형님은 원래 내가 아는 잘 나가는 언니 같아서 너무 든든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시댁과 형님 댁을 자주 들러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형님 저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동서 왔어? 마침 잘 왔다. 요 앞에 디저트 카페 하나 새로 생겼는데 동네 커뮤니티에 맛 좋은 집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동서랑 같이 가면 되겠다. 아, 요 앞 사거리에 새로 생긴 그 집이요?
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거기 가서 수다나 시작가 떨어요. 제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긴 하나 보다. 그동안 이야기 보따리 많이 채워왔어? 그럼요. 형님이 웃다가 배꼽 잃어버릴 만큼 재밌는 얘기 많이 가지고 왔죠. 뭐야. 동서도 참. 우리 동서제가는 누가 보면 정말 사이좋은 자매 사이라고 할 만큼 돈독했습니다. 형님도 제게 친동생처럼 잘 챙겨줬고 전 그런 형님에게 애교도 부리고 의지도 많이 했죠. 그래서인지 낯선 결혼 생활이 전 조금도 힘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가족으로 만나서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신혼을 1년쯤 보냈을 겁니다. 평온하기만 했던 저희 시댁에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친 건 바로 첫 번째 맞는 시아버님 생신날이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모두 시댁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하호호 수다도 떨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안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시질 않는 겁니다. 저희끼리 한참 떠들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시아버님을 찾았어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은 안방에 들어가선 왜 나오질 않어? 벌써 굴어떨어진 거 아니야? 으이구, 자기 생일 축하해주려고 애들이 왔는데 말도 없이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얘 동철아, 네 아버지 뭐 하시는지 네가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게요. 진짜 주무시너. 그런데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안방문을 열어본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뭐 하세요? 아니, 왜 장롱에다 소변을 보시는 건데요? 남편의 말에 모두 놀란 가족들이 안방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아버님이 장롱문을 열고 소변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충격적인 광경은 온 가족을 뜨악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이 양반이 왜 이래? 여보, 현석 아빠, 도대체 왜 그래?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 왜 갑자기 주정이냐고요? 놀란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며 시아버님을 타박했는데 시아버님은 그런 시어머니를 멀뚱히 쳐다보며 눈만 껌벅껌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유, 주인 아주머니 오셨어요? 벌써 월세를 드릴 날이 됐나요? 아유,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셔요. 우리 안사람이 어딜 나갔는지 돌아오질 않네요. 안사람이 돌아오면 월세를 드릴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인 아주머니라는 거예요? 나예요, 나. 당신 마누라도 못 알아보겠어요? 놀란 시어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소리를 질렀지만 시아버님은 마치 시어머니를 못 알아보는 것처럼 행동하시더군요. 안방에 들어갈 때까지 몰좀하셨던 아버님이 안방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이상한 행동들을 연거푸 하는 겁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생일잔치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일단 시아버지를 자리에 눕히고 잠을 재웠고 놀란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어요. 엄마, 아무래도 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온 것 같아요. 내일 당장 병원에 모시고 가볼 테니까 너무 가슴 졸이지 마세요. 아이고 첫째야, 니를 어쩌면 좋으니. 너희들도 알겠지만 니들 아버지가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하신 양반이었니. 그런데 치매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야. 정확한 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은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자고요. 아유,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이튿날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님의 치매 전문 병원으로 모셔서 정밀 진단을 받게 했습니다. 저도 시아버님의 이상행동으로 봐선 확실히 치매가 오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일시적이거나 초기 증상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희망과는 달리 진단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어요. 형님은 저희와 시어머니에게 시아버님의 치매 진단 결과를 말해주었어요. 의사 말이 급성 치매가 오신 게 확실하대요.
그것도 병증이 평균보다 훨씬 빠르다네요. 이미 온 치매를 치료할 수는 없고 최대한 늦추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아버님 같은 케이스는 그마저도 요원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각오해야 한다고 했어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가족의 심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없이 자상했던 시아버님이 그렇게 심한 치매에 걸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도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형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내놓았어요. 아버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 어머님이 돌보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아버님을 모셔야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 요양병원? 그건 안 된다. 너희 시아버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 손에 맡기니?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돌볼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마음은 잘 알겠지만 치매 환자를 24시간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픈 내 남편 내가 돌보겠다는데 냉정하게 생각할 게 어디 있어. 걱정 마라. 너희들한테 도와달라는 소린 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요양병원 얘기는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는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당신 손으로 직접 돌보겠다 선언하셨죠. 어머님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만 했어요. 그러나 형님 말처럼 어머니 혼자 중증 치매 환자를 보살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님은 점점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볼 테고 이상행동도 심해질 테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자신이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며 요양병원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과 형님네는 그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가족들이 힘을 합쳐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서로의 집이 시댁과 멀지 않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일단 저희 집만 해도 남편과 저 두 사람 모두 직장인이었고 사업을 하는 아주버님과 형님도 누구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때문에 아픈 시아버님을 돌봐야 하는 건 오롯이 시어머니 몫이었죠. 시아버님의 증상은 들쭉날쭉 대중이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쾌청한 날처럼 맑았다가 또 어떤 날은 아예 다른 사람처럼 굴기도 하셨죠. 시어머니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서 신세를 진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자식들이 돕는 것도 한계가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고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잠든 한밤중에 시아버님이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라면물을 올렸고 그걸 또 까맣게 잊은 채 잠이 들어버린 것이었어요. 두 분 모두 냄비가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주무셨는데 주방은 연기로 가득 찼고 가스 경보기,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렸던 겁니다. 그 바람에 주변 이웃들이 난리가 났고 소방차까지 출동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건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보겠다고 하는 일이 남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시어머니는 결국 포기 선언을 했고 시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겠다는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보다. 너희도 잘 알겠지만 니들 아버지가 얼마나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었니. 누구보다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아니었어. 그런 양반을 생판 모르는 요양병원에 맡긴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고집을 피웠지만 이젠 도저히 안 될 것 같구나. 침통한 심정으로 밝힌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희 모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자식들이라고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형님이 뜻밖의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이 일랑 의논을 좀 했는데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뭐? 우리를? 네. 어머님 말씀처럼
아버님을 요양병원에만 맡겨두는 것도 영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니까요. 저도 당분간 회사에서 손을 떼고 아버님 케어에만 집중해 보려고요. 또 중간중간 아버님을 보살필 요양보호사님도 고용했어요. 그렇게 저랑 어머님이 손을 보태면 아버님 모시는 건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집이 2번 모실 만한 공간은 되니까 그렇게 해요. 큰애야, 정말이냐?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어? 네,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어머님, 우리 힘내봐요. 고맙다, 큰애야. 정말 고마워. 형님의 큰 결단으로 치매 걸린 시아버님을 돌보는 일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 형님한테만 책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에게 살짝 이렇게 말씀드렸죠. 형님, 그런데 말이에요. 그럼 형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저희도 자식인데 너무 나 몰라라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님 모시는 일을 몇 개월씩 번갈아 하는 건 어떨까요? 동선에 지금 사는 아파트가 몇 평이지? 네? 25평이요. 우리 집은 마당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인 거 알지? 아, 네, 알죠. 그럼 어머님, 아버님 모시려면 누구 집이 제일 좋겠어? 그렇긴 한데 동서나 서방님이나 뻔한 직장인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셔. 그리고 자기들이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 인생이나 챙겨. 나도 상황이 되니까 하겠다고 결정한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형님.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준 형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형님은 저희 집의 이런저런 사정까지 다 신경 쓰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형님은 2분을 형님 집으로 모셨고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에 모든 걸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사는 환경이 쾌적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족들을 자주 봐서인지 몰라도 치매 걸린 시아버님의 증상도 한결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희 부부도 틈나면 형님 댁을 찾아가서 손을 보태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은 갑자기 찾아온 불행을 그렇게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상 받는 건강검진이라서 그때도 별 생각 없이 검진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병원에서 상담을 할 게 있다며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순간 남편과 저는 가슴이 철렁했죠. 병원에서 오라는 말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역시 아니나 다를까요.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가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유방암을 알고 있고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직검사까지 진행한 결과 종양이 너무 커서 항암 치료를 한 뒤에 외과적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결국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에는 나름 자신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유방암이라는 큰 병에 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제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후 밤마다 악몽까지 꿨고 그럴 때마다 남편을 붙잡고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떡해? 나 정말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어? 당신이 죽긴 왜 죽어? 그런 말 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치료만 잘 받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자. 그럼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게. 남편은 그때마다 절 위로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는 내내 항상 제 곁을 지켜주었고 그 힘든 과정을 저와 함께 해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극진한 간호를 마다하지 않았죠. 그런 남편 덕분에 전 제 병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극복하기 위한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종양 크기를 줄여야 하는 항암 치료는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만약 남편이 없었다면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절 꼭 붙들어 주었죠. 제가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형님도 정말 진심으로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게 이런저런 영양제도 챙겨주셨고 치료비에 보태라며 돈까지 보내주셨죠. 동서, 절대 낙심하면 안 돼. 내 주변에도 유방암에 걸렸다가 깨끗하게 완쾌한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꼭 힘을 내야 돼. 힘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네, 알겠어요. 형님,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동서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만 해. 알았지? 남편의 헌신적인 광변과 형님의 관심은 자잘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말이에요. 그렇게 전 병을 이겨내기 위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제게 그렇게 정성을 다했던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픈 이유로는 개인적인 약속을 전혀 잡지 않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끔 이런저런 일정이 생겼다며 절 혼자 두고 외출을 하는 일이 잦아지더군요. 조금은 변한 듯한 남편의 모습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헌신적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식기라도 한 건지 저한테 소홀한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남편을 이해했습니다. 긴 병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진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다음 주쯤에 며칠간 출장을 좀 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은 당신이 혼자 병원을 좀 다녀야 돼. 나 없어도 할 수 있지? 출장? 당신 부서에 출장 갈 일이 뭐가 있는데? 이번에 지방에서 총무 담당자 세미나가 있는데 회사에서 꼭 참석해야 한다고 그러네. 당신 두고 가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그건 그런데. 갑자기 출장 일정이 잡혔다는 남편의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저도 다녔던 회사라서 대충 돌아가는 사정은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세미나나 출장일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은 총무부 소속이었고 총무 담당자가 출장을 간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전 뭔가 좀 미심쩍긴 했지만 남편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었네요. 그리고 며칠쯤 지났을 겁니다. 퇴근한 남편이 욕실에서 씻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오더라고요. 전 무심코 그 문자를 보긴 했는데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마음속으로 왜 형님이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나? 라고 생각했죠. 원래 서로 대학원 동기 사이니까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자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형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동서한테는 출장 간다고 잘 둘러댔죠? 일단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동서 몰래 신촌역 땡땡호텔 201호로 오세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형님은 남편에게 호텔방을 잡아놨다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두 사람은 은밀한 밀회를 즐기기 위해 약속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두 사람이 어디 여행이라도 갈 계획을 잡은 건지 저한테 출장 간다고 잘 둘러댔냐고 묻더군요.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제가 믿었던 두 사람이 한꺼번에 제 뒤통수를 때린 셈이었습니다. 남편과 형님이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니 정말 조금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몸이 달달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아픈 아내를 두고 지 형수랑 바람이 나다니요. 남편이란 사람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 남편은 욕실 밖으로 나왔고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 남편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럴 땐 냉정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온 문자를 제가 봤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제가 슬쩍 떠봤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실치미를 떼더라고요. 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저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유방암에 걸린 것도 모자라 남편의 배신까지 당해야 한다니. 제 팔자가 왜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혼자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정말 제 친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죠. 친구는 펄쩍 뛰면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네 남편이 제대로 돌았구나. 네 형수랑 대학원대 동기였다면서. 둘이 눈이 아주 제대로 맞았네. 맞았어. 어떻게 남편이란 놈이 지 마누라가 죽게 생겼는데 지 형수랑 바람을 피우니? 야, 그건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 이혼은 당연한 거고 기룡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위자료를 받아내야지. 은희야, 네 남편 외도 안 증거만 확실히 가져와. 내가 아는 언니가 이혼 전문 변호사거든? 그 언니한테 말해서 위자료 팍팍 받아달라고 할 테니까. 아픈 현실이지만 친구의 조언은 옳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게 저한테 훨씬 이로운 일이었어요. 저는 친구의 조언대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두 사람이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현장을 덮치는 것이었죠. 그런 다음 온 가족에게 두 사람의 만행을 알리고 이혼 소송을 건 후 결혼 생활을 쪽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일정 있어? 나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어디 좀 갈래? 어떡하지? 나 그날 회사에서 외근 갈 것 같은데. 무슨 주말에도 이러라. 요새 그렇게 바빠? 우리 회사 이맘때 바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날은 나 늦게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말고 일요일에 가자. 그럼 되지? 알았어. 그럼 하는 수 없지. 형님과 호텔에서 만나기로 한 남편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고 태연한 척을 했죠. 그리고 그날 남편의 뒤를 밟으며 신촌에 있는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남편의 차는 어김없이 그 호텔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차 안에서 1시간가량을 머물다가 남편과 형님이 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호텔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가까워질수록 제 감정이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화가 나기도 했고 한없이 억울하기도 했어요. 마냥 천사인 줄로만 알았던 형님이 이런 천인공노의 짓을 벌이다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저는 호텔 방문의 귀를 가까이 가져다 대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저는 호텔 방문 꼬리를 와라고 움켜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낯익은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씨, 아니, 재수씨가 여기 어떻게... 어머, 아주버님. 아주버님은 여기 어떻게 계신 거예요? 설마 아주버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뭘요? 뭐긴 뭐예요. 제 남편이랑 형님이랑 호텔방에 있는 이유죠. 아주버님, 이제 우리 어떡해요? 저 두 사람이 바람이 나버렸으니 이제 어떡하냐고요. 네? 아니, 재수씨,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재수씨가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당황한 아주버님이 갑자기 누이시오를 불키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주버님이 호텔로 찾아온 것도 느닷없이 통곡을 하는 것도 전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웠는지 남편과 형님이 있던 호텔 방문이 덜컥 열리더군요. 문을 연 사람은 바로 형님이었어요. 아니, 동서? 동서가 여기로 어떻게 알고 왔어? 왜요?
갑자기 제가 나타나서 놀랐어요. 어떻게 형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바람이 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남편이랑 바람이 나요? 정말 지옥이라도 가고 싶은 거냐고요. 뭐라고? 아니야, 동서. 그건 오해야. 일단 들어와. 내가 다 설명해줄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벌건 대낮에 남편이랑 단둘이 호텔에서 만났다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저 이대로 그냥 안 넘어가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하고 들어와 봐. 형님은 흥분한 저를 데리고 호텔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엔 놀란 남편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있더군요. 남편은 실컷 울기라도 한 건지 뻘개진 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은희야. 뭐야,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뭐냐고. 빨리 설명해봐. 당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설마 내가 형수님이랑 바람이라도 핀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아니라면 왜 두 사람이 호텔에 있는 건데, 어? 여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남편은 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동서가 오해할 수 있어. 근데 동서,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아픈 동서 때문에 이렇게 몰래 모인 거라고. 네? 뭐라고요? 저를 위해서라고요? 그래. 사실은 서방님이 많이 아파. 동서는 몰랐겠지만 엄청 많이 아프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디가 아프다는 건데요? 서방님이 얼마 전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 대장암이라는 소리에 머리가 핑하고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남편이 흐느끼며 자신의 병을 밝혔습니다. 여보, 실은 나도 얼마 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런데 당신이 걱정할까봐 도저히 말을 하지 못하겠는 거야. 당신 이제 겨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크게 충격을 받을 것 같았어. 그래서 당신이랑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형이랑 형수에게 얘기하려고. 그게 정말이야? 왜 그런 걸 나한테 숨기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와이프한테는 말해야지. 그럼 얼마 후에 출장 간다는 건 뭔데? 그날 수술받기로 했어. 그래서 출장 간다고 거짓말한 거야. 뭐야? 말도 안 돼. 제가 혼란스러워하자 아주버님이 나서서 차분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네, 동철이 말이 맞아요, 재수씨. 저도 동철이 꼭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재수씨도 죽게 생긴 마당에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받아보자고 저희가 동철이한테 제안한 거예요. 동철이 상태나 재수씨 상태 봐가면서 천천히 알리자고 이 사람이랑 저랑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젠 재수씨도 알게 됐으니 도리가 없지만요. 재수씨, 그래도 아예 희망이 없는 건 아니랍니다. 수술 잘 받고 항암 치료 받아가면서 버티면서 경과 지켜보자고 했다네요. 침울한 표정으로 설명하는 아주버님을 보고 나서야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형님과 남편의 외도였다면 아주버님도 가만히 계시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보가 동시에 암에 걸리다니 운명이 가혹해도 너무 가혹한 것 같았습니다. 형님네가 남편과 호텔에서 만난 건 수술을 앞둔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남편이 입원하기 전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집에는 아픈 시부모님이 계시니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수술 전후 남편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메이저 종합병원이 있는 신촌의 호텔의 장기 투숙으로 입원을 잡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전 그런 사정도 모르고 엄청난 오해를 하고 말았던 거였어요. 그래 동서, 아무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꼭 약속할게.
그러니까 동서도 서방님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해. 병원비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마음 굳게 먹고. 내 말 알아들었지? 응?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아니야. 동서 몰래 호텔로 오라고 했으니 동서가 오해할 만해. 근데 지나치게 앞서가긴 했다. 그치? 대시시 농담을 건네는 형님을 보며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약 형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제게 닥친 이 불행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날 그 해프닝을 겪은 후 남편은 예정대로 수술대에 올랐어요. 남편의 상태도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수술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남편은 기적처럼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아주 잘 먹혀서 지금은 정말 많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놀랄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수술을 하고 꼭 한 달 뒤, 저도 종양의 크기가 작아져서 유방암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고 아주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우리 부부는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저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부부는 이듬해 임신을 했고 예쁜 딸아이까지 출산했습니다. 딸아이의 재롱을 보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건 형님과 아주버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두 분은 저희 부부가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도 형님께 고마워 몸둘 바를 모르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는 형님에게 가끔 언니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형님은 친언니 그 이상의 존재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시아버님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고 가끔은 우리 첫째 며느리야, 우리 둘째 며느리야 부르시면서 쌈짓돈을 건네기도 하세요. 불행의 연속이었던 우리 가족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이 금 같은 시간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끝입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소중한 분이 생각나신다면 여러분도 늦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표현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